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당 중진들에게 수도권 출마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쇄신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장. 오늘은 통합행보입니다. 얼마 전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물론 불발이 되긴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만남을 시도한 데 이어서 오늘은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저런 정치적 조언을 구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오후에 찾아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너무 재밌어. 어제는 또 홍준표 시장 귀엽다 이런 표현 쓰셨던데. 그 어른 보고 귀엽단 말 쓰면 안 돼요. 근데 재밌어요. 귀여워요. 대구 이제 수요일 날 내려가는데 모르겠어요. 만나 주실지 계속 접촉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만나고자 하는 만나고 싶어요.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 왜냐면 거침없어요. 그분은. 그런 비판은 너무 재밌고 좋아. 아주 건설적이야. 그리고 좀 유머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경직된 문화 때문에 유교 때문에 웃으면서 스스로 비판할 수도 있어야 돼.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도 보겠다 하셨잖아요. 혹시 약속 잡으신 거 있으세요? 예, 잡았어요. 근데 안 가르쳐줘요. 제가 전화해서 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예의예요. 한 수 좀 배우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것도 맞아. 내가 젊은 사람이야. 가서 무릎을 꿇을 것까지는 없지만 그분의 지혜를 좀 구하고자 하고 싶고 배울 점이 많아요. 많습니다. 많은 얘기 들어야 된다고 강조하셨는데 네, 저 오늘 위원장님 만나서 어떤 잠을 좀 구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으로 건강보험을 제시해 주신 분이고 여와 야를 넘나들면서 많은 정치 경험이 계신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른은 찾아뵙고 말씀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요한표 통합행보의 첫 번째, 오늘은 김종인, 내일은 홍준표, 이렇게 하나하나 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먼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두 사람 독대한 걸 알려줬고 뭐 언제든 오세요라고 해서 오늘 오후에 인요한 위원장이 직접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 인요한 위원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지금 최대의 그 화두는 이준석 신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이제 끝나고 나서 뭐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준석 얘기는 일절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그 부분과 관련한 얘기를 저는 상당히 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근데 뭐 두 분이 만약에 부인하면 저희로서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얘기를 하고 일부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신당을 좀 막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물론 그 부분에 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 본인은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그 본인이 이준석 신당에 이렇게 내가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뭐 우리가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말이죠. 이미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서 뭐 일정까지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두 사람 사이에 아마 시간도 꽤 깁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신당 얘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보여요. 인 위원장이. 그건 왜 그러냐면 뭐 의료보험 설계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연구를 많이 해갔으면 아마 인요한 위원장으로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적어도 중립지대로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중립지대 정도로 아마 갖다 놓기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글쎄요. 일부에서는 보도가 독대로 나왔는데 지금 뭐 인사하는 걸 보니까 혁신이 대변인인 김경진 의원도 좀 같이 나오는 것 같고요. 두 사람만 있었는지 김경진 전 의원, 혁신위의 대변인 김경진 의원도 전 의원도 있었는지 좀 더 확인 제가 추가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최병무 의원 말씀은 이준석 신당 얘기를 언론 보도로 바로 표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많이 했을 거고 실제로 그러면 SS청에서 최소한 이준석 신당은 막아달라고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요청했을 텐데 거기에 김종인 위원장 답은 어땠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시인하거나 부인하거나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죠. 원래 또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 자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어떤 좀 조언 정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의 경우를 한번 되짚어 본다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큰 틀에서의 3자 연합의 구도 때문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있었고 김종인 위원장 중간에 물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김종인이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중도, 약간 경제민주화 세력, 민주당 반 이재명 세력 그런 것이 있었고 이준석 전 대표로 상징되는 2030 세력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연합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을 시켰는데 그 이후 본다면은 그 굉장히 이제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작용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도 멀어졌고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졌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뇨한 위원장으로서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큰 틀에서 하나는 내용적으로 이른바 혁신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분열하는 세력은 다음 총선에서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열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고 또 그 상징 자체가 중도 또 일종의 경제민주화적인 개혁성 이런 것들을 또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좀 도움과 협조를 이제 인 위원장으로서는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 큰 틀에서 국정 운영의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나 뭐 유승민 의원 등등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이 기본적인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마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의 미래를 버리라라는 조언을 한 걸로도 전해졌는데요. 이뇨한 위원장을 만나고 나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환자가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좀. 환자는 뭐 지금 누구야? 국민의힘이 환자지.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에다가도 좀 약을 먹여야 된다. 뭐 이런 말. 아니 당이야 뭐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변화가 있겠어? 현실성이랑 반응 등 말씀하셨는데 그럼 처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까지 뭐 처방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약효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당 창당 움직이나 이런데 좀 힘을 실어주셨던 건가요 그때? 내가 무슨 힘을 나는 무슨 당을 새로 만들었는데 내 스스로가 거기에 뭐 내가 뭐 힘을 실거나 내가 뭐 직접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뇨한 위원장이랑 이 전 대표 관련 얘기는 좀 하셨나요? 내가 이전 대표에 관해서 일체 얘기 안 했어요. 이준석 대표 신당은 성공할 가능성이 좀 높다거든요. 그건 두고 봐야 알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얘기 진짜 안 했다는데.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된다고 했지만 여기서도 또 환자 얘기가 나왔네요. 처방은 잘했는데 환자가 약을 먹어야 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저 얘기를 좀 구자룡 변호사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두 분이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좋게 좀 대화를 하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하고 오고 간 환자 얘기는 굉장히 날서 있고 좀 약간 인격적인 그런 부분까지 건드리는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간 걸로 보였는데 지금 혁신의 대상인 국민의힘을 환자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그렇게 무리가 있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원론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혁신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고 그거에 대해서 처방이 제대로 됐다. 이뇨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좀 치켜 세워 올려주고 그 방향이 맞다는 걸 표현하면서 그 이준석 대표와의 그 갈등도 더 큰 문제, 그러니까 원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좀 이렇게 유하게 풀어주신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결국은 국민의힘의 혁신을 위한 큰 틀 안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안에서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고 제가 보기엔 사실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동상이몽도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에 본인이 참여하거나 그거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갔을 때 이 사람도 참여할 것처럼 보이는 이 모양새가 중요할 테지만 그 신당이라는 게 성공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고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정치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패를 뒤집어 까기 전까지의 블러핑, 이른바 이제 허풍이 가능한 이 시점에서 최대한 자기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연대할 수 있다는 모양새를 취할 뿐이지 이 가능성은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에 가장 도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저 두 분께서도 잘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전 차단격의 만남도 되지만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보이는 것으로서 이뇨한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행보가 굉장히 좀 축소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진짜 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더 저희도 추가 취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른바 이준석 신당을 막아달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인요한 위원장이 SOS를 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도 알아봐야 되겠죠. 다만 최병무 의원님, 네.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찾아오는 사람은 마다하지 않고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그 국민의힘 당에 미련 벌어라. 인요한 위원장에게는 이런 처방 환자 얘기를 했다면 결국은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조언과 어떤 교집합을 찾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데의 명분, 통합 행보의 어떤 그 만남 자체의 의미를 좀 두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인요한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가장 성과 있는 그 결과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준석 신당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준석 신당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게 인요한 위원장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갔다고 봐요.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또는 뭐 친윤계의 뭐 당 장악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계속 지금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지금 친윤계의 당 장악 부분에 관해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자, 친윤계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험지 출마해라 이렇게 해서 일단 차단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이걸 핑계로 삼아서 탈당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당 장악이나 뭐 아니면 뭐 국정기조 변화 뭐 이런 걸 이제 또 그 이유로 들어야 될 텐데 예. 그런 부분은 아직 인요한 위원장이 그 구체적인 처방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윤 대통령이 요즘에 이제 뭐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스스로 뭔가 기존 그 스타일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또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명분이 약화되는 거죠. 예.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 1년의 행보를 보면 예.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거나 아니면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탈당해봤자 거의 그 국민적 공감 또는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과정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내일도 좀 여러 장면이 연출될 것 같은데 최근에 징계 취소 조치가 된 홍준표 시장 내일 만나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만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뭐 젠틀맨이라는 표현 쓸 정도로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났는데 이준석 전 대표 물론 부산 갔지만 뭐 영어 논란 있고 일단 만남은 불발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 장면이었고요. 서영주 부대변인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인요한 위원장이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문화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민주당이 본인 고향인 순천시청과 직장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뒷조사를 했다. 내가 혁신위를 맡아서 성공할 바와 걱정하는 거다. 이거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견제할 이유가 없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확한 처방과 진단이 안 내려진 상태로 혁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지만 문제는 용산인데 국민의힘의 뭐 친윤 그룹들을 험지 출마시키고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 운운하면서 결국에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굳이 견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견제할 이유가 없고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저런 내용을 했다면 예. 저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얘기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고향 순천시청에 그리고 직장 세브란스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의 공문인지 본인이 뒷조사를 한다면 저렇게 공문을 보내서 뒷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순천 지역에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뭐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무원이 예. 아니어도. 세브란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굳이 뒷조사를 했다는 것들은 통상적인 무슨 공문이 오갈 수는 있는데 그런 걸 오해했거나 두 번째는 어떤 이게 정치적인 거를 이 야당과 각을 세우려고 그러시나? 그 외에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혁신 그런 걸 견제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런 일은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부분이 예. 있다면 예.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이런 뒷조사를 했고 뒷조사했으면 분명히 본인한테 귀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본인 뭐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개인정보 이게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닌 거를 뭐 거짓말로 이렇게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할 일은 전혀 없을 테고, 다만 서영주 부대변인 말처럼 뭐 정말 민주당이 이렇게 공문서를 보내서 뒷조사를 시켰다면, 뒷조사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본인이 한 건지 얘기하면 민주당이 그때 그럼요. 답하겠다. 그게 부적절하다 보면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에 대해서 해명을 할 것이고 예. 근데 제가 봐서는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뇨한 혁신위원장 부분 뒷조사리도 없고요. 예. 하려면 제대로 해서 공격을 하죠. 민주당이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마치 또 상대당으로 봤을 때 과거에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했을 때 국민의힘이 약간 만약에 했다면 네. 또 그런 걸로 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뭐 이뇨한 위원장이 이 얘기 좀 더 하면 다시 제가 소영주 부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다시 좀 이준석 전 대표 얘기, 통합 얘기 돌아와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진짜 선을 넘었다고 한 계기는 바로 이뇨한 위원장에게 부산에서 영어로 응대하고 쏘아붙였던 바로 그 장면 때문일 텐데요.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쇼에 출연한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환자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뇨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표현은 섭섭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잖게 이야기했지만 모욕감을 느낀 한 대 패주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궁금했어요. 이 위원장이 한국말을 더 잘할까 영어를 더 잘할까 직접 물어봤어요. 한국말 잘하나 영어를 더 잘하냐. 답변도 복잡해요. 쓰기는 영어가 낫고 말하기는 한국말이 낫대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영어가 모국어고 한국어는 약간 외국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저라고 외국 생활 안 해봤습니까? 제가 만약에 정반대의 상황에 있었다면 좀 많이 겪어봤죠. 그걸 그렇게 섭섭함으로 느끼진 않았을 거다. 근데 여기서 그럼 당사자 입장에 가서 섭섭하다는데 그럼 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이뇨한 위원장이 불편하시다? 그럼 오케이 그럼 다음번에 제가 그러면 만났을 때는 오히려 그런 뉘앙스의 문제가 없게 한국어로 굉장히 차근차근 설명드리겠다. 글쎄요, 논란이 커지니까 오늘 동아일보 유튜브 중립기회 출연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한 발 물러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구장일 변호사님. 최근에 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이준석 연대를 가리켜서 DJP 연대라는 표현도 어제 했었는데 그런 하태경 의원조차도 이준석 전 대표 한 대 패주고 싶었을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 구 변호사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영어 논란은? 저 장면 보자마자 저도 저거 인종차별주의자의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일대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미국에서는 저거 인종차별주의로 굉장히 문제될 만한 행동이 맞아요. 왜냐하면 피부색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다 아니다를 지금 구분을 짓고 한국말 쓸 수 있는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썼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 아닌 취급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에서도 인종차별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설정 자체가 주인공이 한국인 가족인데 미국 정보당국이 그 한국인 가족을 취조할 때 미국 시민권자고 30년 이상 살았고 영어를 완벽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계야? 한국어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불러와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똑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피부색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저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놓고서 지금 해명도 지금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뭐 뉘앙스 이런 얘기가 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봐 그랬다 그러는데 이준석 대표가 미국에서 생활한 시간보다 이뇨한 위원장이 한국에서 생활한 시간이 뭐 몇 배로 훨씬 더 길어요. 거의 사실 평생을 한국에서만 사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어 뉘앙스에 대해서 걱정할 정도면 본인이 영어로 했을 때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서 자기의 인종차별주의적인 행동을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행동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외눈박이 나라에서는 양눈박이가 장애 취급을 받거든요. 소수 자라가지고 차별적인 감정을 느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돼요. 지금 피부색에 대해 가지고 귀화자라서 느끼는 그 소수자로서의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 아까 제가 화면에도 만나봤다시피 저희 이제 동아일보 유튜브 중립교회 출연해서 소정숙 국장님. 네. 저는 섭섭함 안 느꼈을 것이다. 영어가 불편하시다면 다음번에는 뉘앙스 문제없게 우리나라 말, 한국말로 설명해 드릴 것이다라고 했다. 그럼 이게 이뇨한 위원장이 부산을 찾아가고 만남에 불반된 것보다 오히려 영어 논란이 커졌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오히려 영어를 쓴 것 자체가 지금 이뇨한 위원장 기싸움에서 다소 밀린 건 아닌지 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어쨌든 저 사안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실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다음번에는 한국어로 설명드릴 것이다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내가 영어로 한 것이 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저는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좀 한 거네요. 그러면 저는 뭐 앞으로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당장은 안 만나겠다고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로서도 이뇨한 위원장이 계속 만나자고 하는 것을 다 만나는데 또 굳이 그걸 피할 만한 어떤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본질적인 어떤 다른 조치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두 사람이 만날 것이다라고 보고요. 현재 이준석 전 대표가 쏟아내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 움직이는 행동 이런 것들은 신당 창당을 목표로 하고서 움직이는 것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당 창당이라는 것이 명분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뭐 세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신당 창당이라는 것이 뚜렷한 현재로서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 신당 창당은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양측에다가 심대한 타격을 주는 그런 정치적인 행동으로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표현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핵심 측근 그룹을 향해서 강력한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인유한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에 의해서 임명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내 같은 연장선상에서 고리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질적으로 말이 아니라 질적인 어떤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단순하게 그냥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 자체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이 어느 정도 좀 환경 조성이 되고 하면은 저는 두 사람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여러 여전히 파열음은 있고 오늘 이준석 전 대표 멘토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찾아가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인유한 위원장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신당 말고 함께 가게 설득할 것이다. 안아주고 싶다. 혹은 아까 최병무 의원 분석처럼 앉지 못한다면 나가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신당 고사작전도 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저런 의미 담긴 메시지를 인유한 위원장이 던지고 있습니다.